안녕하세요. 통일의병 여러분,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고 또 정전협정이 맺은 지 67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정전 60주년이 되는 지금부터 7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가져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의병, 통일의병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창립 7주년이 되죠. 그래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이 해를 기해 가지고 이 휴전선 가까이 교동들을 걸으며 한반도 평화를 발언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의병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본부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또 긴장관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남북한 협력의 상징인 이 연락사무소가 이 북한에 의해서 폭파가 되고 DMZ 안에 철수한 군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이래서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루어온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이 무산되는 것 같지만은 지난 70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평화와 전쟁의 분위기가 진폭이 널뛰기를 하면서 왔는데 이것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다. 길게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못 간 것은 그만큼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남북 공동선언을 비롯해서 6.15 선언, 14선언, 이렇게 4.17 선언, 이렇게 오도록 쭉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평화 통일의 길도 이 긴장 고조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되돌아가거나 더 악화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금씩 평화의 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고요. 이렇게 평화의 길로 오는 데는 첫째는 온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고 또 국제정세의 변화도 있었고 특히 우리 시민단체들의 그런 줄기찬 노력이 있었다.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평화의 길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이 국제 이해관계, 즉 미중의 이해관계, 남북의 이런 적대감, 경쟁, 우리 국민들 사이 안에 이런 좌우의 갈등, 이게 그만큼 또 뿌리가 깊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국제관계가 나빠도, 남북관계의 갈등이 심해도, 우리 안에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좌우 갈등이 심해도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좌우를 넘어서서 확고부동한 우리의 의지여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좀 적절한 대응으로 지금 K-방역이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닥칠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더 대응을 잘했다. 이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지만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위험, 미중 사이의 갈등에 우리의 불리함,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게 뭐예요? 한반도에서의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린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국전쟁 이후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발전의 성과, 우리가 이룩해놓은 민주주의의 성과, 많은 문화 발달의 성과가 일시적으로 다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최대의 어떤 위기일지 몰라도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전쟁보다 더한 큰 충격, 위기는 없습니다. 딴 건 다 우리가 그래도 극복할 수 있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끼치는 손실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 과제로 전쟁은 안 된다. 우리가 전쟁을 막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궈놓은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만 없으면 되느냐? 예, 전쟁만 없어도 굉장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의 이익이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중국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철수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이런 안보적 비상사태만이 아니라 이런 보건의료 비상사태까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나 무슨 그런 군사적 무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 한 장도 필요할 때 자국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엄청난 국민의 건강의 위험 요소로 닥쳐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이 통제하면서 이 필요할 때 못 쓰니까 가격이 좀 높더라도 일정한 중요한 부품들은, 중요한 물건들은 자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게 미중 갈등을 넘어서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제기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이 부품과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동을 걸므로 해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줬잖아요. 또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대로 공급 안 해서, 즉 코로나로 봉쇄를 하니까 우리 자동차 공장이 전부 문을 닫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일정한 중요한 부분은 자국 내 생산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그 자본이 이익을 따라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노동은 고임금을 따라서 또 전 세계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게 소위 글로벌화, 세계화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자본 가운데 이런 국가의 어떤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한 필요한 것들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자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걸로 인해가 지금 되돌아오는 일이 있다. 또 노동은 이런 어려움이 처하니까 소수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좀 배척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민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동이 이렇게 멈추게 되니까 노동의 이동이 함께 멈추게 된다. 그래서 노동도 다시 이제 역이민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세계는 이 글로벌화가, 즉 세계화가 주춤한다. 뭐 헨리 키신저 박사 같은 분은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서 성곽국가로 간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물론 자국 안에서 이제 뭐 세제 혜택이라는 여러 가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이런 얘기. 근데 기업하는 사람은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가격이 낮고 그리고 제품이 좋아야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중국에 있으면 불안정하고 자국 내로 돌아오면 안전하기는 한데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럴 때 한국에서 이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이 오면 어떠냐. 한국은 이번에 코로나 때 봉쇄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위험 부담이 없는 신뢰할 만한 국가기는 하지만 역시 여기도 가격을 맞추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 근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평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서 개성공단 같은 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들어온다면 가격은 중국 이하로 낮출 수도 있고 신뢰는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한국의 이 신뢰가 바탕이 돼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다. 그럼 특히 홍콩 사태 같은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서 이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불안정함으로 해서 즉 북한의 이런 불확실성이 이 좋은 장점이 살아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전쟁이 안 일어나는 평화는 과거 이익을 또는 현재 이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통일의 어떤 길로 나아간다면 미래에 우리가 이 남쪽만 갖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미래의 이익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는 현재 이익을 지키는 거고 통일은 미래 이익을 보장받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통일의병은 당면한 과제는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병이 되고 또 미래에는 통일을 성취하는 그런 통일의병이 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통일의병 조직을 창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비록 일시적으로 지금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활동이 위축이 되고 유야무야 된다면 이건 꿈을 가진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어쨌든 잘 풀어서 이러한
한반도에 안정된 조건을 마련하면 여기는 새로운 어떤 개발, 투자처가 될 수가 있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 서울시 한복판에 공터가 있어, 금사라기 땅에. 그러나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을 뗄 수가 없어. 누군가가 이걸 풀어내면 대박이 나는 그런 것과 같다. 이 동북아시아에 북한이 지금 그런 빈 공터처럼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평화를 지켜내고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 발전의 희망이 된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로, 세계 이렇게 상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런 국제적인 이런 교역이나 이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한만 갖고 오는 내수 시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까지 합한다 하면 꼭 정치적 통일은 아니더라도 경제적 통합을 해서 이 내수 시장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이런 미중의 갈등,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이런 중국에서 이렇게 철수하거나 후퇴하는 이런 기업, 금융 이런 것들을 유치해 나간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천년 만에 새롭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시고 통일의병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평화를 지켜내고 통일을 만들어 갑시다. 지역에서 좀 소수로 활동을 하시더라도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건 일시적 두 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곧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좀 아쉽지만은 정전 67년 전쟁 70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다짐해 봅시다. 감사합니다.